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심덕석 고창군수와 함께합니다. 민선 8기 동안 쌓은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국이 새로운 4년을 시작한 가운데 고창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경제와 농업, 교통망 확충, 그리고 국민의 삶까지 고창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민선국이 고창 군정 좀 새롭게 출발을 좀 알렸는데요. 자,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보내주신 신뢰, 기대를 안고 두 번째 임기를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자, 군수님께서 재선 군수로 맞이한 앞으로의 4년, 일단 당선 소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고창 군정을 다시 한번 맡겨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창 군민들께서 저를 이번에 재당선시켜 주신 이유는 아무래도 중단 없는 고창 발전을 시켜달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천금 같은 기회를 저에게 주셨는데 고창군의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데 저는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준비된 군수, 또 일 잘하는 군수로서 군민의 열망과 희망에 오로지 성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창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좀 여망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민선국이 맞춰서 고창 군정 새로운 슬로건도 이번에 발표를 하셨는데,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고창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좀 어떤 의미, 비전 담고 있을까요? 네, 민선국이 우리 고창군의 슬로건은 말씀 주신 대로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고창,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정했습니다. 이 구호에는 우리 고창 군민들의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고창을 혁신하고 또 군민과 행정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실천적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먼저 묻고 또 함께 결정하며 또 함께 책임지는 그런 군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관광산업으로 실현해 온 우리 고창만의 발전 전략을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정책들로 완성도를 높여서 고창의 대도약 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고창의 중단 없는 발전, 그리고 고창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 의미가 조금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고창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또 하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경제 활성화 전략 부분 좀 이야기 들어볼 건데요. 민선 8기 때 군수님께서 가장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삼성전자 첨단 물류센터 유치를 가장 크게 손을 꼽고 있습니다. 국민들 기대감도 높은 부분인데 일단 현재 공사 진행상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고창 미래 성장을 이끌 기업 유치가 추가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삼성이 전북에 최초로 투자를 하게 된 게 우리 고창의 삼성전자 첨단 물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에 이미 착공을 한 이후로 현재는 정말 높다란 건물 기둥이 세워지면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이 농촌 도시에 초대형 타워 크레인 여러 개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들 좋아하시고 또 도시에 활력이 도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첨단 물류센터는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완공 후에는 500여 명의 직간접적인 고용과 또 전북 서남권의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현장 관계자와 공사 인력 다수가 우리 고창을 오가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소, 또 주유소, 편의점, 그리고 전통시장 등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인 DSC 동탄이라는 기업에서 951억 원을 투자하여 자동차의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를
제조 공장을 짓기로 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이에 이어서 이번 달, 바로 한 달 뒤인 이번 달에 토지 매입까지 일사천리로 끝내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투자로 인해서 우리 고창 신활역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거의 80% 가까운 분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창군에서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드론, 또 전력 에너지 등 최첨단 유망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청년들이 정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임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유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고창 지역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 좀 같은 좀 분석이 좀 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좀 불구하고 현재는 우리 고창뿐만이 아니고 전북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좀 장기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 성장을 준비하면서도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여기 대처 방안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역 경제에 활력 불어넣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 생각하고? 네, 경기 침체가 비교적 굉장히 오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고유가로 인해서 저희가 가뜩이나 힘든 우리 그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지역 경제의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가 선거 때 공약으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 군민 1인당 30만 원씩의 군민 활력 지원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 추석 이전에는 지원금이 지급돼서 명절 장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금을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에서 사용한 돈이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무이자 대출을 높이고 또 지역 상품권 발행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국민 활력 지원금 지원이 시작되면 지역민들에게는 일단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좀 국민들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원도심 성장에 이제 중추 역할이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이제 지역 경제 그리고 인구 유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신가요? 맞습니다. 이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사업은 저희가 민선 8기 출범하자마자 진짜 4개월 만에 저희가 국토부의 공모 사업으로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큰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사업비만 해도 1,777억 원이라고 하는 큰 사업비가 들어가게 돼서 우리 고창군이 추진하는 단일 규모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기존의 터미널을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서 기존 터미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혁신적인 복합 문화시설을 짓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완성된 이 터미널 조감도를 보면 1층에는 터미널과 대합실이 그대로 있고, 2층에는 이 판매 시설 그리고 각종 식당들이 들어서게 되며, 3층에는 청년 문화 공간과 기업체들의 회의실, 그리고 4층에는 소규모 컨벤션 시설이 들어오고 5층과 옥상에는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이 청년 문화 공간을 통해서 이 청년들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소통 공간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이 맞은편에는 한국주택공사 LH와 함께 21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합니다. 공급 면적도 16평형부터 20평형, 23평형, 32평형 등으로 다양화시켜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본인의 기호에 맞게 선택해서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고 주민 복합 문화공간으로 네,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고창군에서 준비한 것들의 일손도 돕고 해서
생산은 이제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농업도 경쟁력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일단 땀 흘려 만든 이 생산물들을 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또 홍보도 우리가 고창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농산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잘하는 부분이 고창수박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일단 더 큰 시장으로 농업부 생산된 상품들이 고창의 상품들이 고부가가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노력도 어떤 것들 있을까요? 예, 농업 분야에도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그다음에 판매 이쪽의 혁신을 통해서 제값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우리 고창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24년에 우리 고창의 수박이 드디어 이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이 지리적 표시제의 고창 수박이 출하가 되었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그 프리미엄화를 통해서 한 덩이에 꽤 비싼 가격인 5만 원 정가제로 이제 판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이 프리미엄급 그 수박은 약 6,500덩이가 이제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리에 절찬리에 이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전에는 사실상 이 가락동 시장에 가면 우리 농가들이 항상 을의 입장에서 많은 서러움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지리적 표시를 통해서 명품이 되다 보니 이제는 제값을 받고 농산물 시장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고창에서 출하되는 이 고창 수박 전체 도매 시세도 평균적으로 약 7.3%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이게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된 직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80억 정도의 추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서 우리 고창군은 좀 더 명품화 전략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함께 저희는 그 우리 고창의 좋은 그 농특산물을 대기업과 협업해서 다양한 그 판로 확대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도에도 보셨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롯데제과와 협업을 해서 고창의 고구마를 활용한 과자를 선보였고 또 반올림 피자에서는 고창 고구마 피자를 선보이면서 큰 인기를 끌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 쿠팡에서 고창의 청보리와 복분자가 사용된 이 빵을 활용하고 있고 또 대형 뷔페 업체인 애슐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멜론, 고창 멜론을 디저트로 쓰겠다는 계획을 갖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을 했고 최근에는 이 건강 음료 회사인 링티에서 복분자 맛 건강 음료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창의 아주 좋은 농특산품을 대기업들과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망을 확대해가고 좀 더 브랜드를 가치를 높여서 제값받는 농산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나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멜론도 지리적 표시제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창 수박은 이미 이제 브랜드화가 좀 됐고 전국적으로 선물용으로 찾을 때는 고창 수박을 찾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복분자도 전북 지역의 주요 특산품인데 이거 부가가치를 높인 거는 고창군 역할이 좀 컸다고 좀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대기업과 연계해서 브랜드 가치를 프리미엄 수준까지 더 높인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대 가치가 더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더 많은 사람이 자꾸 머무는 도시 지금 말씀 주창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교통 인프라 아까 말씀을 하셨고 관광 인프라 쪽에서도 또 몇 가지 고창에서 하고 있는 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민서 8기부터 하고 계시는 게 고창 종합 테마파크 그리고 명사심리 관광단지 조성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자, 이들 사업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또 경제 활성화 시너지는 낼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하고 또 많이 또 관심을 보이는 게 해양 스포츠 부분에서 카누 슬라럼
국제 경기장 유치도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그 고창에는 이제 볼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유산 7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걸 많은 볼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대형 숙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이 와서 하룻밤도 안 자고 잠깐 보고 가는 그런 형태의 관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저희도 뭔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숙박시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이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용평 리조트라는 곳에서 우리 지역의 리조트와 또 여러 가지 종합 테마파크를 한번 짓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져와서 저희가 현재 지금 협업하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평 리조트에서는 약 470실 규모의 이제 리조트를 짓고 또 700석 규모의 컨벤션까지 함께 지어서 굉장히 좋은 그 숙박 시설을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고창군에서 국제 규격의 카누 슬alom을 경기장을 만들어서 올림픽 경기에도 대비하고 또 기타 급류타기 체험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누 슬라람 경기장 사업은 문체부에서 이거를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이고 이걸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하든 아니면 문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 계획을 내놓으면 우리 고창군에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이 사업을 꼭 따서 실현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명사심리 지역의 해양 관광지 개발인데 저희 이제 고창에는 약 8.5km에 달하는 쭉 뻗은 하얀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이제 명사심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중견기업 4곳이 2030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서 호텔과 또 리조트 그리고 상가 또 문화 휴양시설 이런 것을 짓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완성이 되면 이제 고창의 해안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놀거리가 마련이 되고 또 쇼핑과 먹거리 또 숙박시설도 갖춰서 대한민국 최고의 선셋 비치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일단 카누슬라럼 같은 경우는 국제 경기장으로 활용은 되겠지만, 고창에 유치가 될 경우에, 일반인들도 전국적으로 좀 이걸 찾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급류타기 같은 것은 굉장히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서 연계가 고창군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 연기에서 추가 질문 한번 드릴 건데요. 고창 운국 남사르 습지 내부에 우리 개발도 좀 많이 되고 있고 방문객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일부 운국서원이라든가 좀 이렇게 우리 그 군 소유가 아니고 사유지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좀 문화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문화재로 되고 있는 뭐 현판 같은 게 좀 소실되고 좀 안타까운 소식도 좀 있었는데 좀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재 관리 좀 확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운곡 습지에도 저희가 이제 운곡 습지센터를 지금 건립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보행자들이 쉽게 가를 수 있는 그런 그 보행 시설도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곡 습지 안에는 운곡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 특정 성씨의 문중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고창군에서 좀 관리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어서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게 최근에 이제 관련 그 문중에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 고창군과 이걸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좀 그 문중과 잘 협의해서 운곡 서원도 잘 관리될 수 있고 저 하나의 또 문화 관광 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협치에 대한 것도 이제 군수님 의지가 좀 강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창을 찾는 발걸음을 좀 늘릴 수 있고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접근성 높이는 교통망 구축을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국가적인 산업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노을대교 그리고 서해안 철도망 국가계획망인데 이 민서 8기에도 계속 다른 자치단체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민선국이 취임 당시에 이걸 조금 더 조기에 고창군에서 앞당길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이제 서해안 철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군산에서 우리 부안군을 거쳐서 고창군,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영광군, 한평군을 잇는 그래서 목포까지 있는 서해안 분야의 선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전체 해안선을 보면 U자형으로 해서 해안가를 따라서 다 철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군산에서부터 목포까지 이 서해안 부분만 철도가 없는데 이번에 국가 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 5차 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 좀 지금 단절된 이 서해안 철도 부분을 꼭 국가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고창 같은 경우에도 고창역을 드디어 이제 그 볼 수 있는 고창역에서 기차 타고 서울 가는 그런 시대를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의 일종의 좀 강한 열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BC 분석이라든가 구간별로 나름대로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그 국가 철도망 계획이 확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선거 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지연되긴 했지만 저희 고창을 포함한 이 5개 시군이 연합해서 이번에 서해안 철도망이 꼭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나름 상당히 또 전망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에 재정이 약 4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담아낼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내려올 것인지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인데 저희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꼭 좀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정치적, 행정적 또 재정적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을대교도 마찬가지고 서해안 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발전, 견인자 역할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민선국이 이내에 꼭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노을대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노을대교도 이제 그동안 2021년도에 예타를 통과한 이후로 많은 이제 행정 절차, 그 다음에 부처 간의 논의를 거치면서 드디어 이제 올 상반기에 실시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가시화가 되어 있어서 2030년에 개통을 목표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순 미래의 희망이 아니고 바로 이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창 국민들 그리고 전북 지역 시청자분들에게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LG 헬로TV 전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창 구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민선국이 고창 군수로 당선이 되며 우리 고창의 대도약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고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창에는 이 뜨거운 여름을 식힐 수 있는 명품 모래사장과 해송숲을 간직한 90호 해수욕장, 동호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창에 오셔서 이런 해수욕장 또 여름도 좀 즐기시기 바라고 고창에 힘찬 응원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심덕서 고창 군수와 함께 앞으로 4년간의 군정 방향과 고창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 고창이 준비하는 변화와 비전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